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벌써 마흔이 된 딸에게입니다. 베스트셀러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의 저자 한성희 박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 딸에게 전하는 이야기들을 엮은 책인데요. 책을 읽기 전에는 작가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라서 이런 따뜻하고 마음 뭉클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낼 수 있었나 싶었는데 책을 읽고 보니 의사로서보다 엄마이기 때문에 더 가능했던 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본문이 채 시작도 되기 전에 프롤로그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쿵 하고 떨어졌는데요. 다른 미사여구나 설명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프롤로그 마지막 구절을 들으시면 왜 이 책을 읽어야 할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너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다그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네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 법이다. 네 느낌을 믿고 네 생각을 신뢰하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가면 성공한 인생이다. 그러니 모든 걸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세상의 말에 주눅들지 말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가렴. 나는 그런 너를 죽을 때까지 응원할 것이다. 늘 너를 아끼고 지지하는 엄마가. 세상 모두가 나를 등지고 배신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래도 내게는 언제나 내 편이고 날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엄마가, 아빠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엄마가 들려주는 세상 따뜻한 가르침, 벌써 마흔이 된 딸에게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수많은 좌절을 겪으며 내가 배운 한 가지. 딸아, 가끔 생각해본다. 내 인생은 운이 따라준 편일까? 한때는 운이 참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하고 싶은 일은 꼭 좌절됐으니까. 하고 싶다는 말만 해도 어디선가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누군가의 인생하고는 달랐다. 그들은 순풍에 돛단 듯 앞으로 쭉쭉 나아가건만 나는 뭐라도 할라치면 꼭 돌뿌리부터 나타났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싶어 억울했던 적도 많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바뀌었다. 그때 그 좌절이 꼭 나쁘기만 했을까? 당시에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타난 것 같았던 좌절이 뜻하지 않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비교해보니 좌절로 인해 차선으로 선택한 길이 원래 꿈꿨던 길보다 결코 나쁘지 않았다. 그랬기에 함부로 운이 나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학창시절 음악가가 되기를 꿈꿨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그 꿈을 접어야 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부모가 먼저 나서서 레슨을 받게 해주는 친구들을 보며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다. 할 수 없이 다른 진로를 모색하던 중 심리학에 관심을 보이는 나에게 언니는 의과대학을 추천했다. 네가 하고 싶은 공부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더 깊이 할 수 있을 거야. 언니의 말만 듣고 들어간 의과대학은 예상외로 적성에 잘 맞았다. 6년간 즐겁게 공부하고 대학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까지 잘 마쳤으니 대안으로 모색한 진로치고는 참 운이 좋은 편이었다. 나중에 나이 먹고 만난 여고 동창생들은 네가 음대 안 가고 의과대학 가기를 잘했다라고 칭찬까지 해주었다. 음악가로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의사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는 것이다. 어릴 때는 꿈이 좌절되어 힘들었는데 차선으로 택한 것이 더 나에게 맞는 것이었다. 그리고 첫 직장인 국립정신병원에서 계속 승승장구했다면 나는 그곳에서 정년을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직장이 그러하듯 보이지 않는 성차별과 장벽은 곳곳에 있었다.
그리고 50의 늦은 개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선택이 오히려 내게 많은 기회를 열어주었다. 우선 정년 없이 지금도 일하고 있고 이런저런 학술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또 대형 병원에서 할 수 없는 환자와의 1:1 분석 치료를 활발히 하고 있다. 당시에는 차선책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최선이었다. 다만 그때는 그 사실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이외에도 나는 살면서 많은 좌절을 경험하며 한 가지는 분명히 배웠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좌절을 느낄 당시에는 세상이 끝난 듯 했지만 지나고 보면 절대로 끝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늘 새로운 길이 열려 있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보는 시선도 달라지므로 선택에 대한 평가도 변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뜻하지 않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세용지마나 전화위복 같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다. 좌절에 굴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버티다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인생이 새롭게 평가된다. 그러므로 삶은 정말로 끝날 때까지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 같은 좌절도 젊은이들이 더 크게 느끼는 이유. 인생은 좌절의 연속이다. 누구에게나 원하는 게 있기 마련인데 그 욕구가 100% 충족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원은 한정돼 있지만 그걸 얻고자 하는 이는 많은 법이니까. 어려서 간식을 아무리 많이 먹고 싶어도 오빠 동생과 나눠 먹어야 했다. 부모님에게 분명 칭찬받을 일을 했지만 더 잘한 형제나 친구들 때문에 칭찬 대신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는 다른 사람을 좋아했다. 보란 듯이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고 싶었지만 치열한 경쟁의 문 앞에서 몇 번이고 고배를 마셨다. 이런 경험이 한둘이 아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좌절을 피할 수 없다. 물론 피할 수 없다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좌절은 언제나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든다. 그러나 적절한 좌절은 동시에 사람을 성숙시킨다.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된다. 하지만 한편으론 작은 좌절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웬만한 일에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된다. 좌절을 통해 자아는 점점 강해지고 스스로 느끼는 자부심도 커진다. 또 좌절했을 때 누군가의 다정한 말과 위로,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듯 타인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그의 손을 잡아주게 된다.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꺼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좌절을 겪음으로써 욕망의 수준을 조절하게 된다. 너무 큰 욕심은 감당하기 힘든 좌절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젊은이들이 같은 좌절도 더 크게 느끼는 이유다. 젊었을 때는 대개 이루고 싶은 꿈이 크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저 직업이 아니면 실패인 것 같아 그것에만 매달린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와 이별을 하고 취업난을 겪으며 꿈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 이 사람과는 잘 안 됐지만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꼭 고액 연봉이 아니어도 먹고 살 만한 다른 직업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좌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 60이 넘으면 40이 참 젊은 나이임을 알게 된다. 좌절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 하지만 깊은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는 도움이 안 된다.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이 훗날 즐거운 추억거리가 될 거라는 말은 섣불리 하지 않는 게 낫다. 언젠가 병원에 40 중반의 여성이 찾아왔다. 방금도 운 듯이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있었다. 무슨 일로 왔냐는 말에 한참을 침묵하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10년 넘게 남편과 같이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왔는데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가게며 집이며 모든 걸 다 잃게 됐다고 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라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교육비는커녕 온 가족이 편히 몸 누일 곳마저 잃게 됐다고 울음을 터뜨렸다. 갚아야 할 빚은 너무 많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서 확 죽어버리고 싶다고도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환자의 말을 경청한 뒤 의견을 줄 수는 있지만 섣부른 의견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환자가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상황을 성찰하는 것을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은 그녀의 처지가 참으로 안타까웠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그녀가 다시 병원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녀에게 말했다. 아니에요. 40대는 아직 젊습니다. 복원력이 있어요. 체력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충분히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같은 일이 50대에 일어났더라면 정말로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진심이었다. 60을 넘겨보니 그제야 비로소 40의 젊음이 보였다. 그래서 교과서 같은 이야기인 줄 알면서도 그녀에게 말했다. 그 말이 그저 귓등을 스쳐 지나가지 않기만을 바랐다. 40대의 실패가 커 보이는 이유는 그만큼 이룬 게 많아서다. 30대에는 상대적으로 이룬 게 적기 때문에 실패에도 크게 좌절하지 않는다. 훌훌 털고 일어나기도 쉽다. 하지만 40대부터는 다르다. 경제적으로나 관계면에서나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진 나이다. 그래서 한 번 휘청이면 크게 흔들린다. 어린아이들과 나이 든 부모가 그들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실패는 온 가족의 실패나 다름없다. 그들이 무너지면 온 가족이 무너진다. 40대의 실패가 뼈아픈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40대는 아직 젊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 상황이어도 찾아보면 숨 쉴 틈 정도는 있다. 어떻게든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끝내 버티면 안 보이던 길이 보이기도 한다. 삶이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지는 마지막까지 살아봐야 알 수 있다. 그러니 여기가 끝이라고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 묵묵히 내 말을 듣던 그녀는 몇 달간 소식이 없다가 불쑥 다시 병원을 찾아왔다. 그때보다는 한결 밝은 표정이어서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산후도우미 자격증을 땄고 조만간 일을 새로 시작하게 될 것 같다며 인사차 들렀다고 했다. 그때는 누구라도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에 찾아왔는데 내 말을 듣고 뜻밖의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하다고 했다. 그렇게 짧은 인사를 건네고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무거운 책임을 짊어졌기에 더 크게 좌절했지만 그 책임감을 동력으로 삼아 다시 일어선 그녀의 모습에 크게 감동받았다. 딸아, 앞으로 네가 어떤 시련을 겪게 될까? 지금까지 겪었던 좌절과 달리 앞으로 찾아오는 좌절은 더 크고 무거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럴 때는 꼭 기억하렴. 어떤 경우라도 너는 시련보다 강하다. 그런 마음으로 버티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던 어둠의 터널에도 조금씩 빛이 든다. 살아보니 인생에는 늘 돌파구가 마련돼 있더구나.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거라. 그것도 벅찰 땐 그저 살아만 있으면 된다. 정말이다. 나이 들수록 편안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의 비밀. 나이 들수록 나빠지는 게 많다. 우선 건강이다. 언젠가부터 눈앞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인다. 체력도 떨어진다. 한창 일이 바쁠 땐 잠을 줄이면 됐지만 이젠 잠을 줄이면 피곤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기억력도 나빠진다. 단어가 명료하게 떠오르지 않아 그게 뭐지? 그거 있잖아 하는 말을 자주 쓰게 된다. 외모도 달라진다. 늘어나는 주름과 흰머리를 볼 때마다 내 나이를 실감하게 된다. 세월은 많은 것을 앗아간다. 젊은 날의 힘과 열정, 풋풋함과 아름다움을 거두어 간다. 나이 듦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도 나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은 나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뿐이다. 우선 어른이 되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노력만으로 안 되는 일에는 순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도 배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때론 후퇴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다.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의 꿈이 한낱 꿈이었음을 자각하게 된다. 어렸을 적 꿈꿔온 인생 궤도와는 전혀 다른 자리에 와 있는 현실을 깨닫게 되지만 그럼에도 후회와 한탄에만 머물지 않는다. 현실이라는 틀 안에서 꿈을 재조정하고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꿈의 세계에서 내려와 현실에 발을 딛는다. 그러는 동안 마음의 공간과 탄력이 자라난다. 또 타인을 좀 더 너그럽게 대하게 된다. 이제는 갈등이 생겨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날선 감정이 수그러들고 어느 순간 별일 아니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타협하고 조율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될 때는 깨끗이 포기할 줄도 알게 된다. 내가 그렇듯 다른 사람에게도 그만의 영역이 있고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함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도 크게 마음 쓰지 않는다. 그가 바라보는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나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진다. 단점도 많고 한계도 가진 나이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실패와 좌절도 생의 궤적으로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를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게 된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웃음이 많아진다. 인생은 결코 장밋빛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하다. 이 세상에서 아주 잠시 살다 갈 뿐이지만 그래도 의식이 있는 존재로 태어나 많은 일을 만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린 데에 감사하게 된다. 인생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세 가지, 그것을 대하는 법. 따라 나이 들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깨끗이 단념할 줄 알기 때문이다. 대신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일에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겠다고 결심해서이다. 사실 이 세상에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은 애초에 별로 많지 않다. 그런데도 슈퍼히어로처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삶이 괴로워진다. 우리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후회와 걱정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원하는 삶을 사는 데 집중하면서 타인과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첫 번째는 바로 타인의 마음이다. 우리는 은근히 타인이 나처럼 느끼고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등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은 다른 사람도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당연하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다.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 다른 삶의 역사를 써온 사람들이다. 당연히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할 리 없다. 더 나아가 내 느낌과 생각과 행동 역시 정답이 아니다.
컴퓨터의 프로그램처럼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수용하는 프레임일 뿐이다. 당연히 타인에게 같은 프레임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그리고 갈등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격화되지 않는다. 거기에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해석을 덧붙이는 순간 증폭되는 것이 바로 갈등이다. 그런데 타인의 마음을 존중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너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소통을 위한 마음의 공간이 열리게 된다. 진정한 이해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두 번째는 지나간 과거다. 의사가 되어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이것이다. 선생님, 제가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지금은 훨씬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그 대답은 나도 모른다이다. 그때 다른 사람을 선택했더라면, 그때 다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아마도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란 보장은 없다. 경험으로 보면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도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진료실을 찾는다. 그러고 보면 행복은 선택의 문제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런데 후회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나 과거를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정말로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었을까? 보통의 경우라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그때 뭐뭐 했다면 지금 뭐뭐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의 문제를 과거 탓으로 돌려버림으로써 그것을 회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니 만약 게을러서 문제라면 내가 왜 게을러졌을까를 따지기보다 내일부터 7시에 일어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편이 훨씬 낫다. 소심한 성격이 문제라면 유전자 탓, 부모 탓을 하기보다 자극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을 조금씩 교정해 나가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과거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천천히 살펴보면 지금 당장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 바꿀 수 없는 과거를 곱씹느라 오늘을 망치지 말자. 비록 후회스러울지라도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기에 지금에 이르렀다. 따뜻한 마음으로 과거를 받아들이고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하자.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세 번째는 바로 인생 그 자체다. 누구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없으며 부모나 나라를 고를 수도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언제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을지 모르고 갑자기 죽음이 덮쳐 순식간에 모든 것을 걷어갈지 모른다.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던져져 살다가 자기 뜻과 상관없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 참 무력하고 인생은 참 허망하다.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사임을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지는 측면도 있다. 쓸데없는 걱정과 집착을 거두고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돈, 명예, 권력은 달콤하고 중독적이다. 그러나 내일 당장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그것들을 지키는데 혈안이 될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정작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 하나 없고 나의 죽음을 슬퍼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 그렇다면 내일 당장 죽더라도 끝내 지키고 싶은 가치와 태도는 뭘까? 이 질문으로부터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탄생한다. 따라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들어봤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말로 공자가 남긴 말이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은 수험생 시절에 이 말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구나. 대입을 앞두고 불안과 걱정이 극에 달했을 때 한 선생님이 이 말을 전했다지. 그때 그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수능날 아플 수 있고 운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뿐이었어. 그러고 나니 잡생각과 걱정이 사라지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인생사도 마찬가지다.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것. 어쩔 수 없는 타인의 마음, 과거일, 세상사에 대한 집착과 걱정을 거두고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단순해지고 명료해진다. 그러니 세상 일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자. 어쩌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편안하고 부드럽고 유쾌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지도 모른다. 믿을 수 없겠지만 나는 지금 내 나이가 참 좋다. 딸아, 얼마 전에 네가 그랬지?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20대의 젊음은 좋지만 그 시절의 혼란과 방황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다고. 나도 마찬가지란다. 나 또한 과거의 어느 시절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 특히 매일같이 발을 동동 구르며 오늘도 무사히를 외치던 30대 시절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하다. 20살 때는 40, 50대를 바라보며 무슨 재미로 사나 싶었는데 나이가 드니 오히려 젊은 시절을 힘들고 벅차게 기억한다는 사실이 말이야. 너는 믿을 수 없겠지만 나는 칠순을 앞둔 이 나이가 참 좋다. 이제야 다시 찾은 자유가 감사하다. 꼭 챙겨야 할 사람도 없고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화급한 일도 적다. 주말이면 아무 때나 일어나 대충 한 끼 때워도 되는 요즘. 내 입맛에 맞게 아무렇게나 요리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요즘. 그 고요와 평화가 참으로 좋구나. 또 나이가 들면 나이 든 대로 재미있는 일들이 있다. 조물주는 신기하게도 나이마다 다른 즐거움의 목록을 준비해 놓고 있다. 20, 30대 때 관심을 끌던 일들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대신 흥미를 끄는 새로운 일들이 생겨난다. 얼마 전 만난 친구는 요즘 영어 회화 공부에 푹 빠졌다고 하더구나. 같이 배우는 사람들이 전부 60대인데 하나같이 더듬더듬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다. 젊은 시절이었다면 자신만 못하는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에 금세 그만뒀을 텐데 나이가 드니 부끄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소통의 즐거움만 가득하다고 했다. 시험을 앞두고 닥달하듯 하는 공부도 아니고 서툴고 느린 자신도 충분히 기다려줄 만큼 시간도 넉넉하니 이제야 비로소 공부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고도 했다. 한창 바빴을 때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재미다. 작가이자 경영철학자인 찰스 앤디와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앤디는 친구의 60번째 생일 파티에 갔다가 요즘 60대는 옛날 60대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에게 60대는 아이들도 다 크고 돈도 벌어 놓았고 그리 바쁘지도 않은 일종의 자유시간이었다. 그날의 인상적인 경험 이후 핸디 부부는 요즘 60대의 초상을 그려보겠다고 마음먹은 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60대 여성 29명을 선정해 그들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나는 젊음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나이를 이유로 나태해지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행복을 쟁취해 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나온 질곡의 삶 속에서 이제 비로소 온전히 행복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나는 그녀들의 이야기에 크게 공감했다. 나이가 주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을 꼽으라면 행복을 느끼는 능력이 아닐는지. 그런데 행복은 아이러니하게도 불행 가운데에서 피어난다. 사람들은 모두 불행을 두려워하고 행복해지기만을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다닌다.
불행 없이는 행복이 있을 수 없고 반대로 행복이 있다면 불행도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기쁘다고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니고 슬프다고 마냥 울고 있을 일도 아니다. 노철학자 김영석 교수도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는 100세를 살고 보니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 사이라며 그 이후로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러 음식을 먹어봐야 그 맛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고루 보고 나서야 제대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젊어서는 성공하길 간절히 원했고 인정받으면 날아갈 듯 기뻤다. 하지만 성공과 인정에는 그림자처럼 시기와 질투가 붙어 다녔으니 마냥 좋은 일만도 아니었다. 반대로 좌절과 시련이 닥쳤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일어선 경험은 겸손과 감사를 배우게 했다. 그러고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좋은 일 속에 나쁜 요소가 있었고 나쁜 일 속에는 성장의 씨앗이 있었으니 말이다. 다만 그 일에 대한 나의 해석이 크게 다를 뿐이었다. 그걸 알고 나니 나에게 닥친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을 온전히 믿게 되었고 기쁜 일이 있으면 머지않아 나쁜 일도 오겠지만 그럴수록 그 순간의 행복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고 보면 온전한 행복은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여야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구나. 나는 자유롭고 재미있고 행복을 느끼는 지금 이 나이가 참 좋다. 60이 넘어서야 깨달은 인생의 진실. 나와 친분이 있는 한 작가는 어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창작 에세이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수강 신청을 했다. 강의 첫날 8명의 수강생들은 제각각 자기소개와 이 강좌를 듣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2가지가 인상 깊었다고 했는데 첫째, 수강생의 연령대가 모두 60대라는 점이었고 둘째는 그들이 그냥 한번 드러나 보자가 아닌 간절한 마음으로 강의실에 앉아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겉보기엔 순탄한 삶을 살아온 듯 보였다. 그러나 자기소개를 들어보니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다. 누구에게나 어떻게 견뎌내는지 모를 정도로 힘겨운 구간이 인생에 하나쯤은 다 있었던 것이다. 하루아침에 배우자를 잃었거나 한쪽 눈을 잃게 된 사연,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한, 무모한 자신감에 시작한 사업이 망해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던 일 등등. 결국 수강생들의 고백을 요약하자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숨겨둔 아픔이 한 가지씩은 있으며 겉보기와 다르게 내적으로 완벽한 인생은 없다였다. 이것이 가감없이 바라보는 삶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른다. 완벽한 인생, 완벽한 행복은 없다. 그런데 이것만 알아도 지금보다는 덜 소망하며 살게 된다. 현재의 삶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지금 이 삶도 나쁘지 않으며 지금보다 조금 여유롭고 자유롭게 사는 것도 괜찮다고 느끼게 된다. 여기서 인생의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덜 소망하면 더 오는 것. 이것이 또한 인생이기 때문이다.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완벽한 인생, 완전한 행복을 꿈꾼다. 더 나아가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긴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언제까지나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고 조금 더 자라면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또 자신에 대해서는 언제나 옳고 선하다고 느낀다. 세상은 안전하고 자신의 인생에는 성공과 행복이 가득할 거라 기대한다. 그러나 삶은 결코 그렇게 굴러가지 않는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세상과 사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곤 한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질병과 사고 등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 어른들이 일으킨 전쟁에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간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이에게 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별것 아닌 일로 다퉈서 끝내 연락을 못하는 친구가 생기기도 하고 평생 다닐 거라고 생각했던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기도 한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부모님 호강시켜 드려야지 다짐했는데 그 전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 세상에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인생에는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닥친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한다.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은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세상에 관한 진실을 직면할 때 우리는 한층 깊어지고 풍요로워진다. 세상은 비록 부조리하고 불합리하지만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선과 악,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공존하는 복잡한 존재라고 인정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받아들여준 세상과 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 또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어리석은 잘못을 떠올리며 연민의 감정을 갖게 된다. 어려운 세상살이를 이제까지 잘 헤쳐온 스스로에 대해서도 대견한 마음이 든다. 그렇게 우리는 어른이 되어 간다. 분명 세월은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 젊어서는 그것이 행복을 쟁취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아니었다. 세월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새로운 눈을 선물한다. 여러 경험을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자기를 수용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고쳐야 할 건 세상과 인생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었을 뿐 살아온 족적이 아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딸아, 그래서 나는 지금 내 나이가 정말 좋구나. 왜 지나온 삶에 후회가 없겠니? 하지만 그조차 열심히 살고자 노력한 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인생에 긍지를 가지게 됐다. 그러고 나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더구나. 너에게도 언젠가 이런 평화로움이 깃들 거라 믿는다. 지금 네 삶을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재미있게 산다면,